3월 29일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70명이며 해외 유입 사례는 14명으로 확인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10만 2,141명입니다. 현재는 6,291명이 격리 치료 중에 계시고 위중증 환자는 100명, 그리고 사망자는 어제 4분이 추가로 돌아가셔서 누적 사망자가 1,726명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간 발생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국내 발생 확진자는 이들 평균 422.1명으로 전주 대비 1.7%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최근 일주간에 하루 평균 17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전국 일평균 확진자 수는 3주 연속 40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정체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경북권 그리고 경남권 지역에서 목욕탕, 사업장, 병원 등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발생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확진자의 주된 감염 경로를 보시면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 비중이 지속 증가하면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감염 경로가 조사 중인 비율이 27.1%로 계속 감염 경로가 확인할 수 없는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신규 집단 발생은 지난주에 13건이 보고되었고 물류센터나 냉장 사업체 같은 직장, 그리고 일반 음식점과 주점,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이나 목욕장, 의료기관, 교회, 교육시설 등 다양한 시설에서 신규 집단 발생이 보고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계속 감소 추세이고 지난주에는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치명률도 1.7%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지난주 사망자는 총 28명이 사망하셨고 70대 이상 어르신이 13명으로 절반 정도였습니다. 사망자의 추정 감염 경로는 주로 시설 및 병원에서 노출되신 경우가 9명으로 많았고 지역 집단 발생에서 노출되신 분이 9명으로 그 다음 순이었습니다. 외국 국적자의 확진 비율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어서 지난주는 국내 발생 확진자의 9.2%인 273명이 외국 국적자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은 유행 기준 이하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이 바이러스 발생 현황 및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전체 확진자 중에 632명에 대해서 변이 여부에 대한 유전자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580건 중에는 22건이 변이로 확인되어 3.8%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에 대해서는 52건 중 18명이 변이가 확인이 되어 34.6%로 좀 더 높은 변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40건의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되어 총 289건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바이러스 유형별로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249건,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이가 32건, 그리고 브라질 변이가 8건 보고된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신규로 확인된 40명에 대해서는 해외 유입 사례가 18명이고 국내 감염 사례는 22명으로 모두 내국인이었습니다. 18명은 기존 집단 감염과 관련된 사례였고 신규 지역 감염하고 확인된 사례가 3건이 있었습니다. 울산 북구 자동차 회사 관련, 그리고 경기 광주시의 러시아 식당 관련, 그리고 경기 성남시의 외국인 모임 관련이 영국 변이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확진자 수는 3주 연속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다가오는 4월에는 종교 행사, 봄맞이 여행 활동 등으로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습니다. 몇 가지 위험 요인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위험 요인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월부터 완화되면서 사우나, 목욕탕, 음식점, 유흥시설, 그리고 교회, 실내체육시설 등 다양한 시설 중심으로 집단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집단 감염을 경험했던 물류센터, 방문 판매 등에서도 다시 유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화된 기본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목욕장업에 대한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각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이행 현장 점검 및 위반 업체 조치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유행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방역 등 기존 방역 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4월의 종교 행사와 봄맞이 여행 야외 활동에 따른 집단 발생 위험 증가입니다. 부활절 그리고 라마단 등과 같은 종교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한 집단 감염 및 전파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종교 행사의 방역 조치를 교계와 협력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봄맞이 여행, 나들이 야외 활동 모임 관련해서는 이미 발표드린 봄철의 나들이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험 요인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지역사회 확산 위험입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유입으로 인한 변이 바이러스 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가 격리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또 격리 면제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검사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국민들께 당부드리는 사항은 오늘부터는 2주간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며 다중이용 시설 등에서는 강화된 기본 방역 수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특히 장소, 상황 불문하고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특히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식사, 음주, 흡연 때는 실내에서는 그런 상황들을 가급적 피해 주시고 대화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최근에 식당, 카페에서의 위험 사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으시면 이러한 다중이용 시설에 출입을 하지 말아주시고 출입 시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또 식사나 음료 섭취 전후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식사 중에는 대화를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실내 공간에서는 가능한 머무르는 시간을 짧게 해주시고 매장 내에서도 2m 이상 거리 두기를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9일 기준으로 총 79만 3,966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고 5,232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1분기 접종자에 대해서는 접종률이 현재 84.4%이며 동의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93.3%가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2분기 접종 대상자는 현재까지 7만 3천여 명이 접종을 완료하셨고 접종률은 19.6%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상 반응 신고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1,347건이 이상 반응으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방접종 후에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등과 같은 일반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101건, 중증 의심 사례는 10건, 그리고 사망 사례에 대한 신고는 21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이상 반응 신고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달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이상 반응 신고 사례는 접종자 대비 1.31%가 이상 반응을 신고하였고 중증 및 사망에 대해서는 25일 기준으로 26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신고 사례 임상 증상은 근육통, 발열, 두통이 가장 많은 그런 증상을 보였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95건이 신고가 되었으며 이 중에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신고된 사례가 5건, 아나필락시스 양 반응이 90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상 반응 발생 시기는 접종 당일이 50%, 접종하고 하루 후가 42%가 대부분 진단 접종일로부터 3일 이내가 90%가 신고가 되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1.54%, 남성이 0.76%로 여성이 좀 더 많은 신고를 하셨고 연령별로는 젊은 층에서도 높게 신고를 하셨습니다. 백신 제조사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39%, 화이자 백신이 0.42% 이상 반응을 신고하셨습니다.
피해조사반의 사례 판정 결과는 조사 반장님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백신 도입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 계약으로 확보한 화이자 백신은 3월 24일 날 50만 회분이 도착했고 3월 31일 날 50만 회분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추가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또한 2분기에 도입 예정인 600만 회분 중에서 4월에는 100만 회분, 5월에는 175만 회분이 매주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물량은 6월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개별 계약한 그 백신에 대해서는 5월과 6월에 700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을 당기기 위해서 제조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코박스를 통해서 공급받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당초의 계획보다 좀 더 지연돼서 4월 3주경에 43만 회분이 1차로 도입될 예정으로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공급 상황의 어려움이 반영된 걸로 모든 참여국에게 상반기에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서 코박스에서 접종 물량과 시기에 대해서 조정을 하여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얀센 노바백스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는 아직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협의가 되는 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49개 코로나19 예방접종 센터에서 71세 어르신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예방접종에는 오늘 6월까지 총 350만 명분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화이자 백신이 사용될 예정이며 3월 24일 도입된 1차 물량이 국가 출하 승인을 마치고 내일부터 예방접종 센터, 지역 예방접종 센터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인시설, 그리고 노인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도 지역별 예방접종 센터를 통해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지자체별로 진행하고 대상자 등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28일 기준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약 351만 명 중에 204만 명 정도, 58.2%에 대해서 예방접종 대상자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사가 완료되신 분 중에는 86.1%가 예방접종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노인시설의 경우에는 15만 5천여 명이 대상자이고 이 중에 9만여 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하였고 조사가 완료되신 분 중에 예방접종을 동의하신 비율은 93.2%입니다. 각 지자체는 지역 내 접종 대상자와 예방접종 센터 설치 여건 등을 감안해서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센터 내용 및 접종 일정을 수립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접종에 동의하신 어르신께는 전화 안내,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지정된 일시에 방문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 일시를 확정하여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국민비서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께는 개인별 접종 일정과 장소, 유의사항 등을 모바일 앱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고령의 접종자께서 예방접종 센터까지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차량, 전세버스 배차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자체 및 국방부와 공동으로 예방접종 센터에 내원이 어려운 도소지역에 거주하신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별도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육교가 없어 선박으로만 이동할 수 있는 도소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중에는 예방접종 센터 내원이 어려우신 분들 대상으로 현재 그 별도의 접종 동의 조사 시에 별도 항목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원이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5월 중에 65세에서 74세 어르신 접종과 병행하여 접종을 추진할 예정이고 유통 보관이 편리한 백신을 활용해서 접종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서지역에서의 접종을 위해서는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가 활용되고 무의도서인 경우에는 보건진료소, 또 병원선, 그리고 해군 함정 등을 활용해서 접종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4월 1일부터 접종을 실시하는 예방접종센터에 대해서 시설, 장비, 인력 확보 상태를 점검하였으며 각 예방접종센터별로는 모의 훈련을 통해서 안전하고 순조롭게 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향후에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4월 말까지는 각 지자체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예방접종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장 김준곤 교수께서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조사반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심의 경과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에서는 사망 및 중증 이상 반응 신고 사례에 대해서 4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는 현재 총 16건이었습니다. 요양병원 환자분이 15분이셨고 요양병원 종사자가 1명이었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혈압 43%, 뇌질환이 37%, 뇌출혈이 37%, 당뇨가 31%, 그 외에 마비나 간질환 순으로 기저질환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신고 사례의 사망진단서 상의 사인은 미상이 37%, 심혈관 질환이 25%, 급성호흡 부전이 12%, 폐렴 및 폐혈전 색전증, 폐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이 각 6% 정도를 차지하였습니다. 피해조사반 회의 결과 심의한 14건은 16건 중에서 14건은 백신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13건, 그 다음 명확히 관련성이 없는 경우 1건으로 판정을 하였습니다. 2건은 보류를 하였습니다. 다만 평가 대상 사망 사례 16건 중 8건이 부검을 진행 중에 있어서 부검 완료 시에 결과를 확인하여 최종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16건 중 26일에 심의한 사망 사례 1건은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 관련 가능성이 높고 백신과의 관련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여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과 사망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나 현재 부검이 진행 중에 있어서 부검 결과에 따라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 신고 사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증 신고 사례는